차이나 엑소더스, 중국 경제가 무너진다. 중국과 중국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시진핑 물러가라, 공산당은 싫다. 중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구호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 경제가 4분기에 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죽 급했으면 한국 기업들에 대한 SOS,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구호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이야기 전에 미국 증시 상황부터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됐고 피벗 기대감이 확산됐는데 이 주말 사이에는 S&P 500과 다우 기술적 지표가 특히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 모두에서 홍영국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이 물러가라, 공산당이 물러가라, 있을 수 없는 중국에서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반면에 그 미국은 지난주에 그 추수감사절 이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사상 최대로 나왔죠. 그리고 무디스의 이렇게 발표를 보면 10월에 그 가계 소비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미국 경제는 그 성장 내역이 좀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빅테크에 대한 규제 때문에 기업의 그 GDP에 대한 기여도는 낮아지는 대신에 이렇게 온라인 매출이라든가 가계 소비가 증가하는 데 있어서는 GDP의 총수항목별 기여도에서 민간 소비의 기여도가 높은 쪽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을 시청자분이 미국의 주식을 사실 때 그동안 빅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샀습니다는 앞으로는 소비재 관련된 이런 주식에 또 2024년 대선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기술적 지표 얘기. 우리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일단 다우존스 지수가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 호조 소식으로 사실 34,000선까지 이렇게 뛰어넘었죠. 그래서 34,000은 기술적 지표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잭슨 미팅 전에 8월 16일에 34,000선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9월 달에 블랙데이라든가 또 국내에서는 그것을 증시 붕괴론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연장돼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거에 대한 의미가 큰 만큼 여기 재돌파에 대한 의미가 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게 월가의 시장 참여들이 의미 부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S&P 500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죠.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 지표를 이렇게 좋고 온라인 매출 좋다 보니까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번 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일정이 있죠. 일단은 파월 의장이 30일에 있을 브리핑스 연구소에서 사실은 고용과 물가에 대해만 한정해서 얘기합니다. 미국의 그 페드의 양대 이렇게 목표는 고용 창출, 그다음에 인플레 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와 관련된만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11월 달에 페드 회의에서 페드 회의의 발표문에 있어서는 피벗을 시사했지만 곧이어 가진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하게 반대를 하는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파월의 대반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증시를 뜨겁게 했던 11월 FOMC 의사록의 피벗에 대해서 노골적 시사한 부분 이게 이제 시장 참여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 브리핑스 연구소에서 발표문에서는 다시 11월 그 페드 회의 이후에 파월의 대반란 이런 것이 다시 재현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시청자분이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 주목해서 보실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 15일에 올해 마지막 페드 회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고용은 반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물가가 피벗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10월 달 CPI, 10월 달 PPI가 전부 크게 낮아졌죠. 이런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사실 그 PCE 물가 상승률이 다음 달 1일에 발표하는데요. 이게 12월 페드 회의의 마지막으로 물가 지표가 확인되는 거거든요. 크게 낮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라든가 중고차 가격이라든가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좀 아주 가격 하락세가 눈에 뜨기 때문에 크게 낮아질 거로 보고 하락폭이 얼마 될 것이냐 하는 거에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번 주에 두 가지 중요한 현안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달러 가치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이렇게 그 피벗에 대한 하면서 105 정도로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거든요. 예. 물론 이제 기술적 지표에서 너무 단계에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는 106 정도로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12월 1일 날 PCE 물가에 대한 어떤 하락폭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 달러 인덱스와 함께 원 달러 환율도 사실 움직임도 주목되는 이런 점을 국내 기업인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이 시간을 통해서 환율이 떨어지기 전에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걸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원 달러 환율이 한 50원 정도 떨어져서 기업이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이번 주도 원 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연말을 앞두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주셨고요. 지난달이었죠. 제20차 당대회 이후에 지금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려의 경고음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도 그 공산당대회 여러 가지 세부적 항목에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봤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시진핑의 단독 영수 체제가 됐다는 걸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영수 체제도 이 서미트가 아니라 그레이트 임페러 위대한 제국이다 해서 종전에 모택동과 등소평 서열에 올라갈 것이다 하는 이런 입장을 뛰어넘는 시각이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시진핑이 그레이트 임페러 위대한 그 왕이다 하는 예. 이런 체제가 되면서 역시 명시적인 이유는 코로나를 핑계로 있지만 경제 봉쇄 조치가 반 시진핑 세력이 득세하는 계층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화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경제 운영 계획은 시장 경제에서 계획 경제로 의외로 통제권이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원래 경제 체제가 이렇게 변할 때는 과도기적인 상황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주체들이 시장계 몸이 채워 있다가 예. 계획 경제로 가는 데는 아무리 통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대응을 쓰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는 사실은 그 공산당 대회가 열린 지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은 기간에서 의외로 이렇게 중국 내 진출하는 미국 기업이라든가 한국 기업이라든가 또 중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도 아파트에서 이렇게 경제 봉쇄 조치 이거로 인해서 굉장히 불만이 굉장히 강도 있게 느끼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은 말과 행동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말에 있어서는 이렇게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본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온 데는 굉장히 강도 있게 폐쇄 경제 체제를 지향한다. 이것도 체감적으로 한 달 만에 느낀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팀은 완전히 미국 유학파를 배제시켰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경제 운영 계획이 저렇게 바뀌고 대외 경영처럼 바뀌고 사람도 바뀌니까 거기에서 체감적인 느끼는 상황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 그러면 이걸 느끼는 것은 비단 한국 사람, 한국 기업에 중국에 진출한 사람만 느끼겠느냐, 외국 기업만 느끼겠느냐. 예.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느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시진핑 물러가라. 저도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무리 조전 레터가 발전됐다 하더라도 시진핑 통제권이 가능한 중국에서 시진핑이 물러가라. 그것도 주도하고 있는 공산당까지 물러가라 하는 입장인데요. 그리고 시진핑의 모교에 해당되는 베이징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자기 학교의 선배이고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굉장히 명예로운 사람에 해당되는 시진핑까지 물러가라는 입장을 모교에서 하는 이런 것이 상징성이 크거든요. 예.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는 것이 지금 중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중국에서 공부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네. 구호들이요. 이런 현상 왜 계속 심해지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 가지 요인을 좀 보셔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진핑이 영수 체제 그레이트 임페러가 될 때 중국은 관세 때문에 이전에 그 물러가시는 사람 국가 주석이라든가 어떤 자리든 간에 사실 현직에 준하는 이러한 그 대우를 해주게 되는 것이 중국의 아주 그동안 권력을 유지하고 중개 전통을 이어하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20차 공산당대회에서 시청자분도 깜짝 놀라셨죠? 그때 사실상 뭐냐
사실상 후진타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물러가는 이런 체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산당 물러가라, 시진핑 물러가라 이런 체제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든지 발단이 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코로나 핑계로 인해서 경제 봉쇄 처제가 이렇게 강화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 신장 위구르 지역 아시겠습니다는 코로나의 그렇게 발생지죠. 예. 이쪽 지역에 공교롭게도 무르비치의 화재 사건에 의해서 인명사건이 났거든요. 인명사고 정도로 보면 과거에는요. 이 정도의 인명사고를 가져가는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여력이 예, 적은 그렇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발단이 돼서 결국은 사실 지금 중국 전역으로 이것이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인사사고가 과거에는 그대로 지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냐 하면 그동안 그 경제 고통들이 굉장히 심화하지 않았냐, 누적되었지 않았냐.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를 핑계해서 경제 봉쇄 조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굉장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은 예. 사실은 그 홍익국께서도 중국에서 공부한 얘기도 했습니다는 진짜 중국의 전문가가 이 방송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조지원 그 이렇게 사장께서 예. 중국에 오랫동안 특파원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렇게 공산당 대회고 나서 서로가 이렇게 방송이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지역에 이 상하이 아마 시진핑이 지금 가장 국제금융 있어요. 위안화 국제화라든가 가장 주력하는 도시입니다. 예, 그렇죠.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죠. 그리고 우한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친족 세력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서 상징성이 큰 지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초기 단계에 해당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잡지 못하면 일파만파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지금 사태가 그 초기여서 국내 언론에서는 일면 턱까지 장식하지 못합니다는 미국의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것을 우리 국내 언론보다도 더 크게 이렇게 다루는 것은 사실상 미중 간 마찰을 의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3의 천안문 사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국제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제3의 천안문 사태라고 하셨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반시진핑 세력까지 가세하기 때문 아닙니까? 네, 1차, 2차 천안문 사태, 그 천안문 사태가 오랫동안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통제가 됐습니다는 오랫동안 지속된 데는 그 배후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단순한 그 학생 중심으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제3의 시진핑 제3의 그 천안문 사태가 번질 것이 우려가 될 것으로 이렇게 얘기되는 것은 세 가지. 지금 말씀대로 후진타오의 그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시진핑 이외에 그동안 국가 지도자 역할을 했던 주석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결집하고 있다 예. 하는 측면이 사실상 그 지금의 공산당 내부에서도 여기에 시진핑 친족 세력 친파가 있고 그다음에 반시진핑 계층이 있거든요. 지금은 공산당 내부에서도 사실 그 분열 조짐이 있다는 겁니다.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죠. 오죽했으면 뭐냐, 공산당은 물러가라 하는 측면에서는 공산당 내부에 친시진파와 반시진파가 있기 때문에 공산당과 종전보다 못하다는 입장에서 처음으로 공산당이 물러가라 하는 이런 입장이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결국 반시진핑 계층들의 결집이다. 후진타의 모욕을 개척 결집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로 꼽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꼽는 것은 역시 그동안 시진핑에 이렇게 모욕을 당했던 기업들이 중국의 빅테크, 테크래시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알리바바든 빈센트든 디디추이싱이든 바이어댄스든 아마 중국 주식을 추천할 때 이 업종들이 대표 업종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곤혹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하냐? 영업을 해야 되니까 결국 경영권 포기하든가 아니면 인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니오쇼링이든가 이런 걸 해왔던 입장인데요. 자, 시진핑이 지금 물러가라, 공산당 물러가라 이 계층을 통해서 사실 그 중국의 빅테크 업종들이
그 세력들,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한 배후세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이것은 그 추측이기 합니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 견제 세력도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예. 이 측면도 굉장히 큽니다. 이건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왜 미국 언론들이 이것을 크게 다뤄줬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확인되지는 않겠습니다는 역시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견제도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쪽에 세 가지 이렇게 배후 세력들이 이렇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통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폭락, 이 투자자 돈은 어쩌나 참 좀 심금을 울리는 이 헤드라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붕괴되고 있고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대목은 아마 헝다 사태 작년 이후서부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시진핑의 영수체제가 될 때는 가장 그동안 고도 성장 과정에서 기득권, 반 시진핑의 기득권을 형성하는 게 부동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 영수체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이전까지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없다 하는 쪽으로 사실상 그 말씀드려왔던 것도 지금의 현실로 가셔야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IMF는 지금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의 약 50%가 마진컬 상태다. 그리고 이 개발업체들이 이렇게 마진컬 상태일 때는 중국의 지금 미분양 분양 물량이 지금 상태에서 3천만 채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이 쌓이는 게 1억만 채가 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은행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 이렇게 마진콜이 걸리다 보니까 은행 부분도 사실 그 신용 경색에 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도 속출에 이어서 신용 경색이고 일부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뱅크런 사태가 지금 확산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은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걸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중국의 부동산은 한계점을 넘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의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기 위해서 긴급 유동성 공급 많이 왔죠. 예, 그렇죠. 아마 10차 이상 해왔을 겁니다.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최근에는 미개 국채까지 매각해서 여기 돈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약이 무뎌있긴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최근에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발 금융위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도 여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4분기 성장률이 지금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 나오는 게 아니냐. 예. 앞서 이엔캐스랑 홍행커랑 했을 때 공업이익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중국에서 보면 성장 측이 공업이익이 굉장히 제조업에서 보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공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는 시청자분이 우리의 산업 분류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자, 그동안 뭐냐? 중국은 아직까지 서비스업이 발전되지 못했으니까 제조업, 공업이익이 급락한다는 것은 중국이 4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일이거든요. 여기에 중국의 GDP 기여도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이 이렇게 폭락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추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는 지난 주말에 금요일이 되겠죠. 인민은행이 7개월 만에 지준율을 인하하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추가적으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 뭐가 나올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이 관심을 사러 대두되고 있다 보게 됐습니다. 네,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엑소더스 앞에 붙던 단어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엑소더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헤드라인에 보면은 차이나 엑소더스 이게 굉장히 자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이나 엑소더스는 그동안 많이 진행돼 왔죠. 예. 왜냐하면 경제 구조상 보면 고비용이라든가 고임금이라든가 고규제라든가 이런 고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소위 오준 것 때문에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 기업들이 사실 중국 내에서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탈출하는 현상은 가속됐다고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공산당 대회 이후에 사실은 외국 기업에 대해서 시진핑 정부의 적대적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중국 내에 한국 기업의 탈출이 굉장히 가속되는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바이든 정부의 사실 그 자국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맹국 기업에 대해서는
일 빠져나가라 하는 리쇼링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가속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서부터 한국 기업이라든가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엑소더스 현상은 지속되어 왔긴 했습니다는 공산당대 이후에 그 엑소더스 현상이 사실은 더 가속되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보면 한때는 세계 공장이다 해서 중국에 기업이 들어가서 좀 넘쳤다, 소위 솔리드버그 상태가 됐습니다는 지금은 속빈 강정이다, 속빈 버거다 해서 사실은 그 나싱버거가 되는 것도 바로 외국 기업이 나오려고 하는 이 대탈출되는 상태에서 중국 내부에서는 외국 기업의 공동화 현상, 도넛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지금의 중국의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기업뿐만 아니라 증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공산당 대회 이후에 지금 이 증시 탈출 자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차이나론이죠. 예. 차이나론에 대해서 우리 국내 언론상 처음으로 차이나론을이라는 표현을 써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보편적 단어가 되고 있죠. 사실 중국의 증시에 대해서는 공산당 대회 전과 공산당 대회 이후에, 아니면은 조금 길게 보면 작년 3월 양해대회를 종전해서 작년 3월에 양해대회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중국이 WTO 가입 이후에 세계 공장으로 되다 보니까 차이나 환상 속에 많이 젖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친중국이다, 뭐든지 기업 상장된 기업이 친중국이다, 중국 비중이 높다 하면 주가는 올라갔죠. 그게 이제 작년 양해대회 직전까지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산당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에 친하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다 하면 사실상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게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과 함께 증시에서 보면 자금이 이탈되는 이러한 차이나론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중국의 증시와 관련해서 작년 양해대회에 중국을 외치고 중국의 비중이 높으면 오케이, 중국 주식 사세요, 이렇게 이제 됐다가 이게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중국을 외치고 중국의 기업 비율이 높으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요인이거든요. 저렇게 중국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인데요. 또 일부 그 한국의 금융사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 전문가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종전의 관점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면 사실 그 차리피킹 차원에서 중국 주식을 추천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공산당 대회의 경제 운영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과거에 중국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기업을 끌어들이고 자본을 끌인 데에는 개방경제 체제, 대외경제 체제, 또 인력들도 미국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투자 매력 때문에 증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방경제가 폐쇄경제 체제, 그리고 그 시장경제가 그다음 계획경제 체제로, 그리고 사람들도 중국 내부에서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투자 매력도가 이렇게 떨어져서 아무리 중국의 주가가 사실 이렇게 낮은 가격을 하더라도 종전의 관점에서 투자 매력도에 있을 때만큼 올라간다, 체리피킹 차원에서 사라, 이런 관점에서는 하지 마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종전의 관점에서 주식 올라간다, 중국 경기 회복된다, 중국에 다시 진출해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투자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중국에 대해서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신중히 기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아무리 저가 매수라도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는데 오죽 급하면 한국 기업들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이 그만큼 상징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우리의 대외 정책이 이전에 안미 경중 체제 다들 아시죠? 그다음에 친미,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미 경미 체제로 바뀐 게 새 정부 모습이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전부 미국으로 쏠려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중국에서 홀대받았던 롯데까지도 미국에 이렇게 투자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경기라든가 증시적 측면에서 굉장히 상징성이 높은 미국에 쏠려가는 한국 기업을 좀 와라 하는 입장이, 이런 것은 중국의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시대에도
한국 기업이 중국에 아무리 이렇게 정부가 UICS를 친다 하더라도 앞서 증시와 마찬가지로 예. 중국의 투자 매력도는 많이 떨어진 상태임에 경우에 따라서는 개성공단에 들어갔다 정부를 믿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바뀔 때는 그 자리를 놓고는 이런 상황도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작년 말에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 그다음에 중국에 투자한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빠져나갈 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홍콩에서는 25주년 반환 7월 1일 날 홍콩에 빠져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는 쪽은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금융사 그다음에 이렇게 기업들은 중국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신중할 것을 기회드리겠습니다. 지금 빠져나가고 싶어도 부동산을 매각하고 싶어도 매각을 못하는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차이나 엑소더스, 차이나 런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